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복잡해져가는 송전선로 문제 짚어봤습니다. 당진 축협이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자전거 도로를 직접 돌며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폐의약품 지정장소 버리기 운동을 통해 당진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시 매산리 입구 38번 국도에서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진시 올 상반기 고용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한 2호가 오는 10월 세계횡단 희망항해를 도전합니다. 당진시가 삽교호를 생태적인 호수로 가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렬 비열도 인근 해상에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축제, 바다불꽃 축제의 평가 결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 지역 26개 대학을 비롯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들이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오다솜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놓고 한전과 동서발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건데 복잡해져가는 송전선로 문제, 이화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진 화력에서 북당진 간 345kV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놓고 한전과 동서발전 측의 대립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법 마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문제는 물론 몇 년간 발전소 가동마저 못할 위기여서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논란이 된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전력 개통에 대한 신뢰도 기준이 강화되면서입니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이용 계획을 변경해 765kV 신서산과 345kV 북당진 선로를 연계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진 화력에서 북당진까지 33km 구간에 달하는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비용은 가공으로 건설했을 경우 2천억 원, 지중과 가공을 혼합할 경우 5천억 원, 지중으로 했을 경우 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발전 사업자인 동서발전이나 동부발전과 송전 사업자인 한전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은 태안화력이나 평택기력, 신고리 원정 등과 달리 당진화력의 경우는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인해 송전선로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서발전은 이번 재정 신청이 한전과의 다툼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전은 신설되는 선로는 분명히 발전사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 설비에 해당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설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부건설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삼탄이 동부발전 당진 주식 매입에 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탄이 본계약 막바지에 동부발전 당진을 포기한 것은 송전선로 문제 때문입니다. 동서발전의 당진 9호기 10호기와 마찬가지로 동부발전 당진 역시 예비 송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고 2018년쯤 발전소가 완공되지만 예비 송전선로 공사가 끝나는 2021년까지 3년간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비 송전선로의 성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한전은 비용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올 초 부지 선정 정차에 들어가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 송전선로의 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위원회 법률분쟁조정 전문위원회의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 축협이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발목 잡힌 당진 축협, 돌파구 해결사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 축협은 현재 설립 이래 난제를 만나 지난 민선 호기 때부터 이전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꼭 풀어야 하는 이 수건 사업의 돌파구를 찾아줄 해결사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6년 긴 역사의 조합원 2,975명이 주인인 당진 축협은 주 사업이 신용 업무와 지도 사업,
배합 사료 생산 사업의 총 자산은 2,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하면 충남도에서는 홍성다음으로 당진을 쳐주는 기틀을 다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진축협은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를 놓고 시 측은 이전 대상지를 합덕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자연 녹지 지역을 개발 계획을 수립해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시와 축협이 합의를 이끌어내 추진해야 되는 사안인데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림돌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돌파구를 찾아줄 해결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차 선수 조합장은 재선의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김창수 전 공장장은 침체된 당진축협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출마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성우 이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희상 이사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적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종석 전 축협 직원은 축협의 변화를 모색하고 로컬푸드 정착을 도모해 활성화시키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축협은 지난달 20일 설악 웨딩홀 인근에서 종합시설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으며 청사는 하나로마트와 문화시설 등이 구비된 종합타운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자전거 도로를 직접 돌며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 일원을 주행해보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자전거 도로 주행은 최근 자동차와 자전거 주행 시 도로 파손과 시공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이에 따른 불편 민원 사항을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도로과 직원들과 함께 당진시청부터 남부대로를 지나 보건소와 당진 2교다리, 당진 우체국 등을 거쳐 다시 당진시청까지 약 6.2km를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며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주행도로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김 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트홀과 도로 단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쓰다가 남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약,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되시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폐의약품들은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하는데요. 당진시는 이에 폐의약품 지정장소 버리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중 필요 없는 약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항생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시는 폐의약품 지정장소 버리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당진보건소를 비롯해 12개 지소와 19개 진료소, 관내 64개 약국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폐의약품 수거량은 400kg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00kg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은 양이라도 약품 성분은 자연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소나 약국 등 지정된 수거함에 버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지난 주말 당진시 매산리 입구 38번 국도에서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3명 모두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13일 오전 9시 30분경 당진시 매산리 입구 38번 국도에서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맨 앞에 가는 24톤 카고 화물차가 제동함으로써 뒤에서 운행하던 25톤 카고 트럭과 스카이나 트랙터 역시 연쇄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운전자 3명 모두 가벼운 경상을 입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진시의 올 상반기 고용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물류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당진항과 또 대규모 제철 회사들을 비롯한 철강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등 뛰어난 입지 여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별 고용지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당진시는 고용률 2위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전국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진시의 고용률은 66.9%로 나타나 전국의 시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69.7%에 이어 전국 2위를 달성했습니다. 당진시의 고용률은 66.9%로 전국 시지역 평균의 58.3%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66.4%보다 0.5% 상승한 것입니다. 한편 당진시의 전국 고용률 2위 달성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물류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당진항과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 뛰어난 입지 여건을 기반으로 기업과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아라파니호가 오는 10월 세계횡단 희망항해에 도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희 기자가 전합니다. 희망항해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당진시와 한국크루즈요트협회가 후원하는 김승진 선장의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횡단 도전이 10월 18일 당진시 외목항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은 전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전으로 사이판과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양을 거친 41,207km로 계획대로라면 200여일의 여정을 마치고 내년 5월쯤 귀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희망항해 발대식과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려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상균 희망항해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요트 동호회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희망항해 취지와 현황 설명, 후원자 등록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당진시 외목항에는 김승진 선장의 아라파니호가 출항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외목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요트 체험과 희망항해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와 후원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가 삽교호를 생태적인 호수로 가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진 해나루살의 주산지인 합덕과 우강평화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삽교호에서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삽교호의 수질 오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인접시군은 수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현재 6급수에 불과한 삽교호의 수질을 4급수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당진 해나루살의 주산지인 합덕과 우강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삽교호. 물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가꿔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확대 생산하고 향후 삽교호를 활용한 관광지 개발과 지역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도 우선 반드시 삽교호의 맑은 물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삽교호의 유역이 7개 시군에 걸쳐 있고 6개 소하천에서 삽교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의 노력만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도는 물론 삽교천 유역의 시군과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충남도의 분리형 하수관거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위해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삽교천 수질 개선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도 아니며 어느 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충남도와 인접시군, 나아가 관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정책 추진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어제 새벽 경렬 비열도 인근 해상에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선원 11명은 전원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3시경 충남 태안군 경렬 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9톤급 승선원 11명이 탑승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40분경 경렬 비열도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TO의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 TO의 선장 이모 씨 등 선원 11명은 불이 나자 선수에 모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약 30분 뒤인 새벽 3시 10분경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AO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일부는 다리 부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해 경비정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태안해경은 오염 상황 발생과 어선이 침몰할 경우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는 한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당진시청에서 지난달 개최됐던 바다불꽃 축제 평가 결과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12일 당진시청에서 지난달 개최됐던 바다불꽃 축제 평가 결과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축제는 기상 악화로 인해 관광객이 4분의 1로 감소했으며 태풍 나크리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시간에 불꽃을 터뜨리지 못하고 이른 초저녁에 불꽃을 터뜨렸으며 준비했던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은 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8월 초에 태풍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준비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운 반응들이 따랐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축제 개최 여건 개선 등 향후 추진 계획 발표를 끝으로 보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 지역 26개 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들이 지난주부터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시는 지원 시기가 한 번으로 통합됐고 수능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학생부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은 상향 지원을 노려볼 만합니다. 충남 지역 26개 대학을 비롯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들이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전국 197개 대학에서 지난해보다 10,000명 가까이 줄어든 24만여 명을 선발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26개 대학도 오는 18일까지 수시 모집 지원을 받는데 대학마다 전체 정원의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최대 2,000여 명을 수시 모집으로 뽑습니다. 가장 달라지는 건 2차례 실시했던 수시 모집이 올해부터는 한 차례로 줄어든 겁니다. 또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신설됐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변화가 많아 수험생들은 지원하는 대학별로 전형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수능을 쉽게 출제해 변별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에 자신 있는 수험생들은 소신껏 지원해볼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원 서류에 교내 수상이 아닌 공인 어학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은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17도에서 26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예산 세종 지역은 17도에서 25도의 기온을 보이겠고 보령 지역 16도에서 26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지역 17도에서 25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늦더위가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비 예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낮 기온이 지난주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